정부의 유치원 3법 도입에 반대하며 개학 연기로 맞섰던 한 유총이 어제 오후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했습니다. 이로써 우려했던 보육 대란 없이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새 학기를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 유총의 대립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네, 한유총은 개학 연기 투쟁은 철회하지만 유치원 현장의 혼동과 학부모 불안은 모두 정부의 탓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회계 처리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포함한 유치원 3법 통과도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잠잠하나 싶었는데 또 크게 불거지면서 온 나라를 흔들어 놓은 사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사태를 보는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 가을부터 불거진 이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양자 간의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그리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던 국민들은 많이 걱정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했겠죠. 네. 사실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한유총은 개학 연기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이제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이은혜 부총리의 담화문 발표가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원칙을 강조하면서 한유총 해체 수순까지 제안하는 그 교육부 장관께서의 어떤 그 방침들이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 그 유치원 이용 학부모들의 불편함과 그리고 여론의 그 따가운 시선 등 이런 것들도 또 염두에 두은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유치원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유아들의 그 어떤 교육권, 학습권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철회 방침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일 큰 거는 역시 학부모들의 그렇겠죠. 반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백기투항했다고 봐야 되겠죠. 글쎄요, 백기투항이라기보다는 글쎄 저는 이제 이런 방침을 보도에서는 몇 곳 시설이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당 아동 수도 많지 않았다, 이런 보도들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상 많은 유치원들이 이러한 그 개학 연기라는 초강수의 어떤 방침을 내세운 것은 사실상 본인들의 이윤 이런 것 측면들도 있겠지만 운영자의 여러 가지 측면들의 고려들이 있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이 개학 연기를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유아들을 어떻게 보육하고 돌봐야 될지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한유총을 직접 연결해서 개학 연기를 강행했다가 또 철회하게 된 배경과 입장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한유총 전성하 정책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후에 이제 개학 연기 철회 발표했습니다.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저께 개학 연기 철회를 발표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개학을 연기하고자 했던 이유가 그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들의 학습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학을 하기 전에 어떻게든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희 의사 전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켜지지 않았으나 그래도 아이들이 계속 그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정부나 이제 교육부가 우리 그 기관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 대화 소통은 할 거라고 믿고 그것을 믿는 상황에서 저희는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그만하고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제 이은혜 부총리 담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이런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있었는데 이 때문이었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그거는 사실은 저희는 처음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희를 감사하고 저희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을 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것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그 개학 연기라든지 하게 되면은 반드시 사단법인 취소를 할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것을 그 결정을 좌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유총이 지금 개학 연기를 철회했습니다만 일단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퉈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법을 어겼는지, 또 어떤 법을 어겼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중간적인 그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서 그게 만약에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게 맞다면은 당연히 설립 취소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이 법적인 투쟁을 계속하면서 법적인 조치는 계속하면서 한유총이라는 그 단체 자체가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가 있어서 회원들이 있는 게 아니고 각 회원들이 지회에서 모여서 그 지회에 있는 지회장들이 선출된 지회장들이 모여서 만든 게 그 연합회이기 때문에
뭐 사단법인이 취소했다고 해서 한유총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한유총과 정부의 대립, 오늘의 이 사태에 뭐 트리거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게 이제 에듀파인 아니겠습니까? 에듀파인 네네. 도입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신가요? 아니요, 저희는 처음부터 지금부터 처음 기자회견문부터 에듀파인 수정한다고 했었고, 저희들이 반대를 했다기보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였지 반대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네. 에듀파인이 2개월 만에 만들어진 급조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수정 보완이 우리는 운영자의 입장에서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시스템을 적용해야 되지, 강제로 적용을 하면서 제대로 만들어지진 않는 시스템은 우리가 사용하기가 힘드니 같이 소통해서 잘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거고, 뭐 어차피 지금 이제 우리가 쓰더라도 결국에는 수정 보완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용해서 쓰면서 쓰라고 하니 잘 쓰면서 이걸 수정 보완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권유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한유총의 요구 중에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유 재산인 만큼 이제 사용료를 달라는 주장인데, 뭐 이 부분은 학부모라든지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그 사유재산이 맞고요. 유치원은 왜냐하면 100% 개인의 자산으로 설립하고 운영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공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도 90%의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받고 있고, 국공립은 마찬가지 100%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둘 다 손실이 생겨도 개인이 파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법인의 책임을 지고 국공립은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개인이 설립한 사립 유치원은 그 법적 기능은 학교가 맞으나 법적 인격은 개인 사업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손실은 그 설립자가 져야 됩니다. 그 운영에 대한 손실을 설립자가 지다 보니 운영이 잘 되지 않으면 설립자는 파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서를 씁니다. 만약에 운영에서 금전적 문제가 있다면은 그걸 설립자가 보충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유재산성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유치원을 설립하게 되면 비용이지만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등기부 등본도 개인이 등록돼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 공공성에 대한 그 학교라는 기능과 또 그 가지고 있는 법적 인격이라는 그 개인 사업자라는 이 상충되는 부분이 혼재해서 공공성 강화가 되면 될수록 또 사유재산성에 대해서 이제 그 침해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해결해보자. 저희들이 시설 사용이라는 건 하나의 명목일 뿐인 거고, 왜냐하면은 이만큼 이제 사유재산이 침해가 되니, 아니면 그 운영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공공성 강화에 의해서 침해가 되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보상을 해줘야지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제 제시를 한 건데, 사실 시설 사용이라는 하나의 이름일 뿐이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적어도 그 대화와 공론화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사회 각계측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적합하게 그 공공성 강화와 그리고 이제 교육의 그 학습권, 교육부가 얘기하는 그 방식과 그다음에 그 원하는 것과 그다음 설립자들 이제 원장들이 이제 원하는 또 이제 사유재산의 그 보존,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보호,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해야 되는 학습권의 보호, 학습권 교육에 대한 자율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학습권에 대한 보호, 이런 것 세 가지를 다 함께 얘기를 나눠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원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쟁점이 부딪히는 게 당국의 입장은 어쨌든 현행법상 비영리 교육기관이라는 거에서 이제 출발점이 아예 다른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짚어보자면 지금 이제 교육기관이라는 지위를 고려해서 이제 취득세, 재산세 같은 것들을 대폭 감면받고 있고, 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이런 혜택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은 만약 개정이 된다면 이런 혜택들도 일부 뭐 양보를 하고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 뭐 이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취득세, 재산세 내도 상관없고요. 그거 내고 싶고, 그리고 저희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영리,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0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소득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세를 낼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부가가치세는 원래 이제 사업자들이 이제 물건을 사고 팔거나 했을 때 중간에 있는 그 중간 사업자들이 최종 소비자는 절대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중간에 있는 사업자들이 그 세금을 갖다가 이제 보관하는 의미에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을 내는 거니까. 근데 유치원 수익을 내지 않아요. 최종 소비자고요. 아이들에게 물건을 다 사가지고 애들한테 제공하는 거지 이걸 팔지는 않잖아요, 물건을. 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건데 마치 우리가 뭐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부가가치세 내지 않는다는 게 라고 하는 게 과연 네. 그 앞뒤가 다르지 않나. 왜냐, 우린 소득이 없고 부가가치를 하는 게 없으니.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일단 모든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개학하고 이제 교육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한유총 측에서도 이제 요청을 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한유총의 남은 요구들을 위해서 정부는 어떤 교섭을 이어갈 생각이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앞으로 어떻게 어떤 대응하실 교섭을 이어갈 계획이신가요? 계획이십니까? 네네. 저희는 계속 대화와 소통을 요구하는 거 변함없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유치원 교육과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학교라는 기능과 이제 그 사유재산이라는 그런 인격의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러한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 좀 풀어보자. 지난 10년 동안 이걸 풀지 못해가지고 계속 네. 서로가 부딪혀 왔으니 이제는 풀어야 될 해결점이 됐고 저희는 저희 사유재산성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부는 공공성에 대해서 같이 앉아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서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얘기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유총 전성화 정책위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갈등 구조는 그대로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골격은 그대로 있고 주장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한유총 측에서 에듀파인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아마 중간 과정에서 대화의 노력이 좀 덜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여전히 에듀파인에 들어있는 그 재무회계 시스템의 항목 자체가 한유총 입장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은 여전한 숙제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네. 일단 조금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싶은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측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전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용인이 일단 전제돼서 들어가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유치원 운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의 개인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아마 핵심 쟁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게 뭐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시설 사용료를 내라. 이 부분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부분도 의문이에요. 참. 글쎄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노동의 대가로 어떤 자기가 재산을 소유하게 됐고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어떤 부분에 일을 창출을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윤의 부분을 전면적으로 고려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도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 유치원 사태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 게 자칫 우리가 용어를 개인의 사적 재산권이라든가 아니면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치 유치원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적인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언어가 호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면요. 사실상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도 기획재정부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노력해 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BTL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테면 민간 사업자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어서 공공기관에 그것을 리스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BTL 방식은 철저하게 민간 사업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초기 투자 기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네. 여러 가지 방식의 다양한 해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방 고속도로 같은 거를 그렇죠. 건설할 때도 이 BTL을 도입할 때가 많이 있죠. 네네. 또 하나의 쟁점을 짚어보자면 지금 에듀파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듀파인이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회계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그러면 우리 작년에 이제 한참 문제가 됐던 뭐 깜깜이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냐? 그렇죠. 해결된다고. 그리고 이걸 한쪽이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라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을 일단 해결됐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일단 한유총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요. 에듀파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격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인터뷰상에서도 에듀파인을 저희가 수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다만 한유총 측에서의 염려가 무엇이냐면 적자,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한 책임 부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지방의 어느 유치원 원장님께서 오셔서 본인이 교직원들 급여를 지불하기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사적 재산들을 팔았다 이런 네. 고백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적자 손실 부분에 대한 보완 방식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지 아마 최종적으로 에듀파인이 완성되게 잘 작동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에듀파인을 일단 받아들이면 회계의 흐름은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지금 당정은 유치원 3법을 입법 추진하면서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제 비영리 기관으로 투명성을 확보해라. 안 그러면 폐원을 하고 공립 유치원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럼 보십니까? 글쎄요. 똑같은 맥락의 네. 이야기예요. 사실상 2012년도에 누리과정이 시작되면서 정부의 재원이 민간 사업자였던 민간 운영자였던 유치원에게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정부의 재원을 지원받는 이상으로 그것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해라 하는 것이 정부의 요구였는데 사실상 그 이전까지 사적인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던 유치원 입장에서는 그런 공공의 재무회계 규칙을 받아들이거나 수용하는 게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의 사태를 그래서 빚은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정부가 내세운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하나가 일단 폐원을 하거나 그리고 계속해서 운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치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위해서 공공형 사립 그 유치원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학부모 협동형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제안을 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손실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운영상의 손실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러면 누가 어떤 식의 책임을 질 것인가가 굉장히 핵심 쟁점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번 사태가 이제 그 해결 국면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는 네. 한데 이번 그 계약 연기 사태가 좀 말 그대로 욕을 먹었던 건 아이들이 네. 볼모로 잡았다라는 변에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그렇죠. 적자 보전이고 양측의 입장 다 떠나서 네. 아이들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부모 입장에선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내놔도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치원 운영자들에게서는 굉장히 난감한 해법이었을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계약을 연기하면서까지 이렇게 대화의 노력의 통로가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꼭 이야기했어야 하는가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볼모로 하고 있는 입장은 사실상 운영자나 부모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 혹시 그러지는 않을지 우리 네.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네. 황옥경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